기초연금 계산 시 자녀에게 들어준 보험은 부모의 재산에 포함되나요? 기초연금 산정 시 보험 상품은 금융재산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들어준 보험, 즉 계약자는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인 보험은 기초연금 계산 시 부모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수익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즉시 변경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최대한 빨리 보험 명의를 자녀로 변경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100% 받기 위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금융재산 관리 비법과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 3가지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면 단독가구 33만 4,810원, 부부가구 53만 5,680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금융재산의 관리 비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기초연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 3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목회 등 공동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로 금융기관에서 이미 단체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확인서 서식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 서류만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둘째, 종중, 문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서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명의의 계좌에 관리하신다면 모두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차명계좌나 도면계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의 절세를 위해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편법 행위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조회된 금융재산은 자금의 출처, 성격 등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차명 또는 도면 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에만 기초연금 계산 시 금융재산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100%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금융재산 관리 비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의 종류 첫 번째는 저축성 예금입니다. 저축성 예금이란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을 말하며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기초연금에 반영될까요? 이자 소득은 매월 4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자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해 4월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2월 1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 소득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면 다음 해인 2025년 4월 기초연금의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의 종류 두 번째는 요구불 예금입니다. 요구불 예금은 저축성 예금과는 달리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을 말하며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어르신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한 가지. 기초연금 신청 전 은행에 현금을 찾거나 자녀 통장으로 이체하면 금융재산이 줄어서 기초연금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증여재산과 마찬가지로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재산의 변동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없다면 모두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금융재산의 종류 세 번째는 기타 증여재산입니다. 보통 어르신들께서 자녀에게 지원할 결혼자금은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타 증여재산에 속하게 되는데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달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0원이 될 때까지 그 잔액만큼을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독가구의 경우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매달 235만 7천 원, 부부가구의 경우 286만 4천 원씩 차감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 신청 전에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 원을 증여했다면 단독가구는 43개월, 부부가구는 35개월이 지나야 증여한 재산이 모두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간혹 증여세 납부 유무와 기초연금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 납부 유무와 상관없이 기초연금 계산 시에는 모두 신청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의 종류 네 번째는 보험입니다.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또한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모두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되는데요. 그 이유는 수익자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즉시 변경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최대한 빨리 계약자를 자녀에게 넘겨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재산의 종류 다섯 번째는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입니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등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 시세 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되며 배당금이 있다면 다음해 4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간혹 가족의 주식 투자를 위해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 모두 본인의 금융재산에 포함되므로 가족 간의 명의되어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024년 현재 금융재산은 과연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재산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의 모든 금융재산을 더한 다음 기본공제 2천만 원 차감 후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억 원일 경우 기본공제 2천만 원을 공제하면 8천만 원이고 8천만 원의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320만 원.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금융재산 1억 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26만 6천 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금융재산이 2억 원이면 소득인정액은 60만 원, 금융재산 3억 원이면 93만 3천 원, 금융재산 4억 원이면 소득인정액은 126만 6천 원, 금융재산이 5억 원이면 소득인정액은 1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어르신들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융재산에 대한 이자소득인데요. 현재 기초연금의 이자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월 4만 원씩 기본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2024년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5%라고 가정하면 정기예금 1억 원에 대한 월 이자소득은 29만 1천 원이고 여기서 기본공제 4만 원을 차감하면 25만 1천 원이므로 앞에서 먼저 계산해 두었던 금융재산 1억 원에 대한 소득인정액 26만 6천 원에 이자소득 25만 1천 원을 더하면 51만 7천 원으로 높아지게 되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이자소득을 더해주면 금융재산 2억 원의 소득인정액은 114만 3천 원, 3억 원이면 176만 8천 원, 4억 원이면 239만 2천 원, 5억 원이면 소득인정액은 301만 8천 원입니다. 따라서 단독가구의 경우 2014년 선정기준액이 213만 원이므로 금융재산만 놓고 본다면 3억 5천만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선정기준액이 340만 8천 원이므로 금융재산 5억 5천만 원 정도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금융재산뿐 아니라 일반재산, 소득, 부채 등도 모두 적용해야 하므로 신청인에 따라 모두 다르고 또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결정하는 선정 기준액은 매년 인상되고 있으므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금융재산은
그 종류마다 적용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